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지금 조금 눌려 있습니다. 항소 소식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9% 하락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눌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도와의 흐름은 분명히 다르다. 2020년도는 소송이 걸리고 난 다음에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날만 해도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음봉을 찍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급락을 마이너스 9% 시키고 나서 그대로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8월 5일과 9월 6일에도 거래들이 들어오는 모습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지금 현재의 흐름과 함께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리플 관련해서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그 청원에 동참해서 SEC가 그 항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의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리플 가자! 자, 가상자산 큰손 미국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이 6조 원 정도 풀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7월 달이죠. 7월 달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도 물량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물량이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급락의 흐름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다. 리플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더라. 자,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고생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10월 달 들어서부터 말씀드리는 거 바로 하나죠. 바로 그 한 가지는 이제까지 마음고생했던 것들 모두 다 리플이 돈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과연 불장이냐 아니면 약세장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분명히 약세장은 아니다. 왜? 급락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매수 매도의 흐름을 봤더니 매도의 양보다 매수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조금 강하게 들어오더라. 워낙 매도의 양이 많다 보니까 매수의 양, 그것이 그냥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오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 최근에 기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고래들이다. 고래들 중에서도 대왕 고래가 들어오는 모습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머스크가 리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나 우리 리플이 왜 안 움직입니까?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이벤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 머스크가 시바이누나 페페나 아니면 도지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죠. 이런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정말 머스크라는 그 하나의 인물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우리 메이저 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벤트에 우리 리플도 상승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거래들이나 대왕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흐름에 크게 움직이는 그런 코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코인에 그냥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물량을 매집해가는 그런 흐름을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작은 이벤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코인에 얘들은 들어와서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조 유입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FTX 파산 계획이 승인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22조라는 게 신규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3차 반감기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때 7개월 정도 걸렸다. 그리고 4배 정도 상승을 했다. 자,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도 7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했는데 7배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분명히 7배 이상의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플 지금 약간 힘들지만, 분명히 힘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5일과 9월 6일의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특히 9월 6일의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얼마? 690원. 이 단기 지지선이다. 아주 강한 지지선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리플 보유량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들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리플 매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리플 상승의 조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ETF 관련해서는 조금 더 뒤로 가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어차피 모든 게 이제는 리스크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호재거리만 남아 있어요. 호재거리들이 하나씩 부각이 될 때마다 분명히 우리 리플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승의 조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4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세 번째로 결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인도나 브라질이나 두바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 2025년도부터 리플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릭스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4가지가 완전히 부각이 되고 우리 리플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런 다음에 우리 ETF 지금 항소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ETF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나오면 더 좋겠다. 왜? 본격적으로 리플이 상승세를 타고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주면 아마 로켓처럼 우주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 그러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글렌 허친스, 그 다음에 게리 겐슬러, 갈링하우스, 제롬 파월의 관계. 자, 글렌 허친스 같은 경우에는 허친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링하우스랑 실버레이크에서 끈끈한 그런 우대감을 가졌었어요.
가졌었고 그때 같이 회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무언가 서로 간에 그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을 때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드릴 겁니다. 과연 이 관계가 어떤 건지, 게리 겐슬러가 왜 지금 예전에 교수 생활했을 때 분명히 암호화폐 관련해서 옹호론자였는데 왜 갑자기 SEC 의장이 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EC가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했죠. 자, XRP 아미에서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다 좋아요. 근데 미국 투자자들을 옹호하는 거죠. 여기서는 미국 투자자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옹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까지 옹호해 주지 않지? 리플 관련해서 리플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리플을 그리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옹호해 주지 않느냐? 거기에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 시문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청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의미 없는 SEC의 항소 멈춰라. 그리고 여기 보면 리플인 코리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리플의 투자자들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 청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 이 청원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 여기에다가 성함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성을 쓰시면 됩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는 길동, 그 다음에는 홍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메일 쓰시면 돼요. 이메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SEC 항소 이 부분을 우리 청원으로 한번 막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리플의 투자자들 분명히 무언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분명히 리플 관련해서 제가 먼저 나서서 무슨 일이든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010-8284-1524로 리플 승리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커다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참해 주신 분들 차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여러분이 같이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8284-1524로 리플 승리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